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세 번째 이야기, 분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지도학습의 분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할 이야기는 분류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분류 모델 소개,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그림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는 이 리그레션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KNN, 디시전 트리 이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류의 마지막에는 미안합니다. 그 부스팅, 스태킹, 배깅으로 이루어진 앙상블 모델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레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류를 진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 첫 번째. 두 번째 레이블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범주를 예측하겠다. 값이 아니라 범주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회귀하고 분류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회귀는 연속형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이 시청 시간이면 내가 여러분들이 OTT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시간을 본다. 그러면은 나는 몇 개의 컨텐츠나 보는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측하자. 이런 게 이제 회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팅 펑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직선이 피팅 펑션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식이죠. 그에 비해서 분류는 범주형 변수, 한마디로 카테고리컬 밸류를 예측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시간이 이렇게 쭉 있다면, 제일 적은 시청시간은 1분, 한 달에 1분도 OTT를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제일 많은 시간은 100시간, 한 달에 100시간 OTT를 봅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달에 우리 OTT를 탈퇴할 사람과 유지할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탈퇴할 사람과 유지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자라고 하는 게 분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런 분류 모델은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름이 리그레션이긴 하지만 실은 이건 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입력 특성,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적절한 세타를 곱해주면 이게 Z가 되는데, 이 Z를 로지스틱 함수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어떤 확률을 출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지스틱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여기에 적당한 스레시홀드를 가하면 1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두 개의 레이블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의사결정 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사각형을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으면 비교적 잘 구분하죠. 에러 하나씩 나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네, 이런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오케이, 공간을 먼저 x2가 t1보다 크냐 작냐, 그 다음 x1이 t2나 t3보다 크냐 작냐, 그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분할해 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 또는 디시전 트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앙상블해서 섞어서 강력한 분류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로 적당히 중복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샘플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샘플링한 데이터셋으로부터 디시전 트리를 각각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디시전 트리 1, 디시전 트리 2, 디시전 트리 3에 넣어보고, 거기서 A 그룹이냐 B그룹이냐라고 하면
나는 A일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디시전을 내릴지, 뭐 어떻게 디시전 트리를 꾸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걸 우리가 앙상블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K Nearest Neighborhood 알고리즘, KNN 알고리즘인데요. 이건 이거죠. 이 별이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네, 그걸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이 K에 제일 가까운 네이버후드를 찾는데 K개에 가까운 네이버후드를 찾습니다. K가 1이면은 네, 바로 이렇게 하나만 보면 되니까 너는 빨간색 이렇게 되겠죠? 근데 K가 3이면은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K가 5면은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뭐가 제일 많냐면 빨간색 삼각형이니까 빨간색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K가 7이면 파란색이 되겠네요. 네, 좀 이게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 값은 이 방법은 K 값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직관적으로 쉽게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SVM은 굉장히 강력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심층학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우수한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었죠. 네. 여기서 하고 싶은 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 파란색 점들과 빨간색 점들을 나누는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잡았을 때 파란색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장 가까운 녀석과의 거리와 빨간색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 사이의 거리를 더하면 이걸 우리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마진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 이 마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들처럼 최대 마진을 보장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러 개의 이 디시전 바운더리들 중에서 클래스들 사이에 최대 마진을 보장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자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입니다. 뭐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다음에 심층학습 부분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회귀 얘기를 해보죠. 네,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OTT를 운영하는데 시청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몇 시간이나 봤는지 지난달에, 그죠? 그래서 단 1분 본 사용자도 있고, 뭐 396시간을 본 사용자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뭐 멀티 유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어쨌거나 그럴 경우에 네, OTT는 회원 유지가 관건이죠. 다음 달에 만약에 탈퇴할 것 같은 회원이면 할인 쿠폰 뿌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달에 탈퇴할지 유지할지를 이 시청 시간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뭐 이 파란색이 탈퇴할 것 같다, 빨간색이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적당히 뭐 이런 어떤 값을 찾아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디시전 바운더리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는 알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면 이런 직선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y는 a 미안합니다. y는 a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게 a인 점이죠. 그래서 뭐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탈퇴,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직선의 식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앞에 그 리그레이션에선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렇게 썼죠. 근데 보세요. 이 식에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얘는
x는 a라는 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게 x가 a가 되려면 y에 곱해지는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식에서 세타 제로와 세타 1은 어떻게 바뀌어도 y 앞에 0이 곱해지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선의 식을 찾자라고 하는 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로지스틱 리니어 리그레션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주어진 시청 시간, 이게 x죠. 이 x를 z로 변환을 시킵니다. 네, z로 변환을 시키는데 실제 시청 시간은 x가 0보다 큰 시간밖에 없죠. 이렇게 쓰면 여기에만 잡혔죠. 그런데 얘를 적절하게 변화를 시켜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이게 Z축, 이게 X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쉽죠? X값에서 적당한 뭐 알파만큼 또는 A만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Z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Z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X에다가 적절한 트랜스포메이션 벡터 세타를 곱해서 만들자.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이런 세타를 곱해서 어떻게 곱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네, 여기서 이 Z값들을 네, 그래서 이 Z값들을 이렇게 온 녀석들을 이와 같은 함수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런 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값들을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대응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 점과 이쪽 점은 한 0.5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죠. Z는 세타 곱하기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Z를 Z의 1 이렇게 써줍시다. 그리고 여기에 1D하고 이게 트랜스포즈 X의 1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실제로 1D하고 X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X고 이렇게 곱하면 D가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Z는 X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D가 마이너스 여기가 한 0.5 정도라고 한 10이라고 칠까요? D가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이와 같은 값들이 다 마이너스 10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 10이 딱 0으로 올 것이고 이 식들은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하면 네, 이 값들은 이렇게 이 함수에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함수 값들로 대응이 될 겁니다. 여기에 0.5 정도의 디시전 바운드를 적용을 하면 둘이 구분이 된다 이거죠. 네, 여기서는 8.5 정도 값을 잡았네요. 그러면 보세요. 시청 시간이 1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실제로 마이너스 8.5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될 테니까 2는 마이너스 6.5가 될 것이고 8은 마이너스 0.5가 될 것이고 9는 0.5, 14는 5.5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런 로지스틱 함수를 생각을 해서 이 값들을 이 함수에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값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0.5 정도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항상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뭐를 알고 싶어 하냐면 이 세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세타가 학습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로 나누면 될 것인가, 얼마를 디시전 바운더리로 하면 될 것인가를 x는 세타 제로라고 잡고 이 세타 제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로지스틱 함수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0,1 사이의 구간의 값을 예측하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0.5보다 작으면 뭐 네거티브, 0.5보다 크면 포지티브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0.5를 디시전 바운더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델은 이와 같은 모델이고요. 네, 손실함수를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실함수는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은 손실함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값 h of 세타 또는 y head이라고 썼죠? 과 실측값 y 사이에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걔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하는 게 이 손실함수의 식이었죠. 전에 우리가 했던 회귀, 특히 그 선형회귀에서는 이와 같은 민 스퀘어 에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손실함수가 나왔는데요. 분류는 이건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은 분류의 결과는 0이냐 1이냐예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0을 맞추면 제대로 예측하면 0이고 0을 잘못 예측하면 1이에요. 2를 잘못 예측하면 0이고 2를 잘 예측하면 1입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0 또는 1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는 회귀의 모델을 그냥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로스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류 모델에서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평균을 구하는 형태로 로스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네, 첫 번째 조건은 이 손실함수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미분하기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다면 보세요. 미분값이 0이 되는 게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잘 찾지 않으면 엉뚱한 값에 가서 수렴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가 넌 컨벡스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좋아하죠. 컨벡스한 그래프를. 왜? 한쪽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값이 하나만 있는 녀석이죠. 두 번째, 함수의 미분이 쉬웠으면 좋겠어요. 미분했더니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 그런 건 사양입니다. 예를 들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그 함수 미분하면 x분의 1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되게 신박하게 성질이 좋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미분을 했으면 기억이 날 텐데 여기서는 뭐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0 또는 2대 값만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로스는 보세요. 예측값이 1이면 만약에 y가 1인 경우 실측값이 1인 경우에 예측값도 1이에요. 그럼 정확히 맞춘 거죠. 정확히 맞췄으면 로스가 0입니다. 손실이 없어야죠. 그렇죠? 1이고 1일 때는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측값이 0이에요. 근데 예측값도 0이에요. 그럼 뭐예요? 0을 0으로 맞춘 거니까 이때도 로스가 0이어야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실측값이 1인데 예측값이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렸죠. 틀렸으면은 로스가 발생했죠. 로스를 얼만큼 발생을 시킬까요? 1, 10?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건 로스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한대를 줍니다. 이렇게 무한대를 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실측값이 0인데 예측값이 1이면 또 틀렸죠? 이때도 무한대의 로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로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볼 것을 권합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도 긴 과정이지만 연습 삼아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손실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y가 1인 경우, 네, 실측값이 1인 경우에 예측값이 1이면 로스가 0.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실측값이 1인 경우에 예측값이 1이면, 그러니까 이게 h 오브 세타의 x예요. 1이면, 예측값이 1이면 로스는 0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h 오브 세타가 0이면 여기죠. 로스는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무한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그래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네, 이런 그래프는 없지만 이런 그래프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0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1이면 0.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로그 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래프의 여기까지의 부분은 네, 마이너스 로그 x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 x축이 미안합니다. x축이 h 오브 세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h 오브 세타 이렇게 쓸 겁니다. y가 1일 때 실질값이 1일 때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y가 0일 때는 네, 보세요. 이 x축은 h 오브 세타 x의 축인데 x도 0이면 h 오브 세타 x도 0이면 그때는 로스가 0이어야죠. 왜? 이걸 정확히 맞췄으니까 로스는 0이 돼야죠. h 오브 세타가 1이면 그때는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죠? 못 맞췄으니까 로스가 엄청 커야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건 한 번 더 꼬아야 돼요. 로그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로그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1만큼 옮기려면 1 빼기 마이너스 로그 x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일 텐데가 이만큼 이동을 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x축 대칭을 시켜야죠. 방법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이런 모양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양과 딱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의 로스 함수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좀 복잡하죠. 자,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h 오브 세타,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h 오브 세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h 오브 세타는 이런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오브 세타는 이런 모양이 돼서 두 개. 자, 여기서 우리가 0하고 1 사이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실제 우리의 로스 함수가 될 겁니다. 보시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어때요? 네, 좋죠. 뭐가 좋습니까? 이런 컨벡션 모양이기 때문에 포물선 그래프하고 비슷하니까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합쳐봅시다. 로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하나의 식으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y가 1일 때는 보시면은 로그 1은 얼마죠?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미안합니다. 실수. 네. y가 1일 때는 1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y가 0일 때는 y가 0이니까 당연히 이게 없어지겠죠. 보세요. y가 1이라서 이게 없어지면 얘만 남잖아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y가 1이잖아요. 그죠? y가 0이라서 얘가 없어지면 얘는 1 빼기 0이니까 이게 1이니까 얘만 남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y는 1, if y는 0이라고 쓰는 식을 하나의 식으로 쓰는 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네, 이 식에다가 y 대신에 1, y 대신에 0을 넣어보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게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 로스 함수는 n분의 1에 시그마 해가지고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죠. 각각의 로스에 이 로스를 다 더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2개 있는 거 빼서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손실함수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 모델의 손실함수는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씁니다. 네. 여기 이런 식의 함수를 쓰면 재밌는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실제 우리가 로스 함수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게 뭐였죠? 이거였죠. 라운드 세타 라운드 제이. 로스 함수를 미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미분을 해보면, 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쭉 풀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거 그 회귀 모델의 로스, 그러니까 MSE 로스 함수의 로스하고 같은 형태의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분류 모델의 손실함수도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의미를 조금만 따져보겠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 실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연력학 배웠으면 불규칙성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있는 녀석은 엔트로피가 낮은 녀석이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 녀석은 엔트로피가 높은 녀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그 어떤 4개의 신호가 있는데 얘가 전부 다 1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4개가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비교적 이 정보를 표현하는 데 드는 비트의 수가 작아집니다. 근데 하나는 1, 하나는 0, 하나는 1, 뭐 또 하나는 0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또는 1, 1, 0,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뭐 수가 없어요. 4개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때 2개의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이때는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정보이론에서는 정보의 분포를 의미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건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측값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예측값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포의 차이는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측값의 분포와 예측값의 분포, 그 둘 사이의 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한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로지스틱 회귀의 실습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우리는 분류 소개, 분류 모델의 소개,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디시전 트리, SVM, KNN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